연세대와 고려대에 이어 이번엔 서울대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시험 부정 행위를 다른 사람이 AI를 써서 그냥 손쉽게 만점 받고 저는 도대체 좀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혹의 손길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감시의 순간을 뒤집어서 바로 치팅할 수 있는 기회가 AI에 의해서 주어지니까 쳐다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과제를 할 때 AI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친구들도 다 AI를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시대에 AI를 쓰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한다. AI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부정행위이다, 아니다. 사실 AI가 가지고 있는 정보 대부분은 인터넷에 있는 것들이고 찾아서 할 수 있는데 AI는 일종의 도구에 가까울 뿐이라 AI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AI한테 질문만 넣어주니까 또 AI스러운 답변으로 나왔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살짝 슥슥 비벼가면서 빠르게 답을 거의 깜지 쓰듯이 엄청 빠르게 쓰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적어야겠다 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AI 쪽이고요. 그리고 AI를 안 쓴 거 좀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여기서 아무 정보 없이 쓰라고 하면 거의 못 썼을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거의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 친구들은 그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어려운 용어들도 본인들 것처럼 이렇게 손쉽게 조금 쓴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글을 쓰시면 그런 글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 키워드들을. 근데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쓰는 능력들이 이제 AI로 인해서 부여가 된 거죠. 프롬프트를 넣고 그에 맞춰서 자신이 검토를 한 학생과 아니면 그냥 AI만 쓴 학생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활용 능력을 결과로 평가받는 것도 공정한 세상이 됐다. 그렇죠. 이게 변별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생각할 시간을 좀 줄이고 싶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시작을 하면은 구조도 짜야 되고 개요도 짜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은데 GPT한테 입력을 하면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만 참고하고 일종의 그 문체 특성을 잡아내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글을 쓰는 글을 썼을 때 그 문체적인 특징과 그 AI가 글을 썼을 때 그 특징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특징들을 이제 AI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런 유형은 아마도 이제 AI가 썼을 확률이 높구나 뭐 이렇게 판별하는 기술입니다. (68이라는) 거는 표절률 계산법은 약간 저희가 그 카피킬러 표절률에서 좀 차용해 와가지고 내가 쓴 거를 100개라고 놨을 때 이 중에 어느 정도가 남의 걸로 된 거냐가 이제 표절률이 저희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거 봤을 때 대부분 섞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AI한테 써놓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가 직접 쓰고 이거 이거 내가 상상도 못했던 되게 잘 쓴 게 있냐 하면 그거 살려가지고 거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 글을 AI로 썼을 확률이 68이라는 게 아니라 이 그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글의 퍼센티지로 68% 정도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썼다. 이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집어넣거나 이 AI가 작성하지 않은 티를 내게끔 이걸 작성시키는 또 요령들이 있습니다.
말투나 이런 것도 학생의 수준 20대 어투로 바꿔줘. 그리고 각색을 또 해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정도 보완 작업을 해서 내는 리포트는 절대 걸려들 수가 없습니다. 이 GPT 체크하는 것들은 근거가 안 나옵니다. 그냥 퍼센트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AI가 나한테 어떤 판단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에 내가 왜 그런 불이익을 받았는지 설명을 해주는 게 AI의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안 그러면 인권이 무시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AI 원칙 중에서 설명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거를 사용해서 학생들한테 너는 AI 쓰지 말라고 썼다. 저 판단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막힙니다. 고위험 시험 같은 경우에는 AI가 어느 정도 감독에 대한 서포트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판단은 사람이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기술 발전 속도라든지 AI 비전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일단 점점 이제 그 AI가 이 시험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비중 자체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핵심은 AI 사용 자체를 금지하진 않지만 수업별 교수님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점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생성형 AI 사용 시 이제 해당 내용을 꼭 표기를 하던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시험과 같은 이렇게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침이 과목별로 다릅니다. 아예 그냥 절대 안 돼. 그냥 아예 초안도 쓰지 마라고 하는 과목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케이스는 이제 초안 작성이나 문법 같은 것을 확인할 때 참고용으로까지는 사용해도 괜찮다. 하지만 그 100%의 텍스트를 AI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학생들이 집에 가는 순간, 그러니까 교실을 떠나는 순간은 이제 AI랑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과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공정한 평가는 손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AI 없이 평가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AI를 활용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각 전공이나 영역별로 AI를 쓰면 능력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도 알아야 되고. 저는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게 결국은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I를 활용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AI를 했을 때, 활용했을 때 이것이 내 지식이 되게끔 AI와 소통하는 작업들,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교육에 반영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평가 방법도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쏟아진 뉴스 중 가장 핫한 이슈를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좋은 생각을 놓지 않는 힘이라고. 먹고 싶지 않는 게 결국은 그로 인한 수익 때문이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아이가 킥장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문화죠. 부산인 종묘에 대한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삼수를 하고 싶다. 만나게 되네. 매일 저녁 6시 50분 생방송 뉴스 헌터스.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함께합니다.